명품 기본 이론서 46강입니다. 46강은 45강에 이어서 판매 관리 핵심 기출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121번입니다. 효과적인 시장 세분화를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라는 부분이죠. 우리가 시장을 세분화할 때 규모가 어때야 돼요? 규모가 좀 적정성이 있어야 되겠죠? 적정성이 좀 있어야 된다. 자, 이윤성 빼고요. 우리 측정이 가능해야 되고 접근 가능성. 이렇게 뺀단 말이 좀 웃기네요. 답이었어요. 자, 접근 가능성. 또 활동함이 어때요? 활동의 가능성도 좀 보여야 되겠죠? 그럼 내부적인 동질성, 외부적인 이질성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아닌 것은 몇 번이다? 네, 2번 이윤성과는 거리가 먼 부분입니다. 자, 우리 122번 보겠습니다. 마케팅 촉진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알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의 촉진 전략, 기업과 고객 간의 커뮤니케이션, 기업에서 고객이 전하는 메시지, 커뮤니케이션을 얘기할 수 있겠죠. 대표적인 걸 뭘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 많이 묻죠. 광고, 홍보, 판매 촉진, 인적 판매. 그래서 다음 중 촉진 전략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가지 광고, 홍보, 판매 촉진, 인적 판매 이 네 가지 구성을 좀 텔레마케팅에서는 계속적으로 묻고 있으니까 네 가지를 봐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1번은 뭐에 해당돼요? 마케팅 믹스 중에 제품이죠. 가격이고 유통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답은 몇 번이다? 답은 3번이었어요. 자, 우리 123번 보겠습니다. 마케팅 정보 시스템의 구성 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자, 정답 먼저 볼까요? 자, 뭘 얘기하고 있어요? 내부 환경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는데요. 이건 뭡니까? 기업의 내부 정보죠. 그렇죠? 내부 정보입니다. 우리 마케팅 인텔리전스 시스템은 마케팅 활동에서 나타난 일상적인 정보를 분석해서 변화 추이를 활용하기 위한 이런 정보 시스템 주로 우리가 외부 정보 시스템이다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틀린 답은 몇 번입니까?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124번입니다. 다음 중 인바운드 상담의 활용 분야와 거리가 먼 것은 우리가 인바운드 고객에게 걸려오는 전화죠. 우리 주문하고 접수하고 안내하고 상담하는 전화인데 하지만 이런 것도 있죠. 우리가 긴급 구조 요청도 있죠. 그리고 자동차 사고에 대한 접수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접수. 이 해피콜이 항상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예요? 아웃바운드 콜인데 많이 혼돈하세요. 인바운드 혼돈할 수 있다. 뭐다? 해피콜은 구매 고객에 대한 사후 관리 서비스다. 그래서 어떤 것이다?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에 해당된다. 라는 부분입니다. 꼭 알아두세요. 125번입니다.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 전개의 핵심 요소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아는 겁니다. 우리가 세 가지 핵심 요소 얘기하고 있죠. 스크린트, 그냥 스크린트에 아니에요. 좀 정교해야 돼요. 디테일하고 정교한, 그냥 텔레마케터보다도 숙련된 또는 전문성이 강조된, 전문화된, 전문성이 강조된 텔레마케터. 고객 데이터는 어때야 돼요? 좀 더 정확한 고객 데이터가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답은 1, 2, 3이 맞는 건데 틀린 답은 뭡니까? 성과급 제도는 핵심 요소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126번 보겠습니다. A 대학교에는요. 만리장성, 저 짜장면 맛있을 것 같아요. 뿐만이 아니라 가야성, 고려성 많은 중국 음식점들이 있대요. 그런데 모두 다 똑같이 차별화 없이 모두 음식 배달을 하고 있는데 이런 중국집들을 생각으로 했을 때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적절한가라는 걸 묻고 있죠. 우리가 시장 안에 경쟁 업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묻고 있는 부분입니다. 뭘 통해서? 그렇죠. 경쟁을 통해서, 경쟁 업체를 통해서 우리가 대등한 가격을 할 것인가? 비슷하게 가지 뭐. 아니야. 우린 좀 퀄리티를 높을 거야. 우리 고가로 가자. 우리 싸게 갈래. 저가로 가자. 이렇게 경쟁을 토대로 하는 가격 결정법이 필요한 상황이죠. 답은 몇 번이다? 네, 3번이었습니다. 127번입니다. 다음 중 기업이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시장을 찾아 나서는 시장과 제품 전략에 대한 부분이죠. 이번 차수에서는, 이번 강에서는 안 그릴게요.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시장 침투 전략은 기존 제품의 기존 시장이죠. 자, 시장 개발 전략 우리 적어볼까요? 기존 제품, 우리가 신시장이죠. 자, 제품 개발이에요. 우리 신제품의
신제품의 기존 시장. 자, 다각한 뭐죠? 신제품, 신시장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러면은 답을 찾을 수 있겠네요. 답은 몇 번입니까?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시장을 찾아 나섰다. 다각화 전략, 사업 다각화 전략이다. 라고 볼 수 있는 4번이었습니다. 128번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고객의 정보를 활용해서 지속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우리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인데 여러분 이 문제에서는요. 바로 이거예요. 다 맞는 답일 것 같아요. 그런데 목적 중에 아주 주된 목적이죠.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우리 주된 목적을 보게 되면은요. 고객의 정보를 활용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타겟 고객과 좀 더 관계 형성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우리가 CRM과 거의 비슷해요. 고객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 그래서 고객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수집하고 분석해서 관계 형성을 추구하게 되지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답은 3번입니다. 아, 그렇군요. 물론 이렇게 보시게 되면 거의 틀린 답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목적이 뭐냐면 주된 목적이다라는 걸 키포인트로 좀 봐두셨으면 좋겠습니다. 129번 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의 특징으로 옳지 않는 것은 거죠. 고객과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추구하고 있고요. 또 1대1 관계를 구축하게 되죠. 고객 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데이터베이스화 하게 됩니다. 고객과 지속적인 관계를 추구하고 고객의 생애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은 장기적 고객 관리다라고 볼 수 있지요. 답은 몇 번입니까? 너무 쉽네요. 네, 4번입니다. 130번 보겠습니다. 서비스의 특성 중 이질성이래요. 우리가 이질성 좀 다르네요. 이질성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건 동일한 서비스가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우리가 AI가 아니잖아요. 나라는 사람과 다른 직원이 각기 성향도 다를 수가 있고요. 서비스를 제공한 스타일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 컨디션도 다를 수가 있겠죠. 또는 이 서비스를 받는 고객은 어떨까요? 고객마다 각기 다른 상황과 각기 다른 성향이 있기 때문에 또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도 느끼는 품질의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동일한 서비스가 존재하기 어렵다라는 부분입니다. 역시 뭐다? 이질성이죠. 그럼 어떤 서비스를 극복해야 돼요?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 해라? 차별화해라. 차별화 서비스 또는 뭐 해라? 맞춤 서비스를 해라. 이것이 서비스의 이질성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맞춤성, 차별화.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3번입니다. 네, 131번 보겠습니다. 데이터 마이닝의 적용 범위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이라 하다 보면은요, 고객의 정보를 유용한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을 우리 데이터 마이닝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객을 뭐 하기 위해서요? 저장된 고객의 정보 중에서 유용한 데이터를 추출해서 뭐 합니까? 그렇죠. 고객과 거래할 수 있는 고객을 유치하고 또 고객을 세분화하고 고객을 좀 더 관리하기 위해서 활용될 수 있겠죠. 고객의 감정과는 전혀 개연성이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132번 보겠습니다. 주문 접수 처리에 요구되는 사항과 거리가 먼 것을 아는 부분입니다. 다 먼저 볼까요? 고객의 기본 이력을 통해서 그 고객의 특성을 이해하고 신상정보 DB를 상업적으로, 이 말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거는요, 고객의 DB 관리에 있어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또 고객의 정보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케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유용한 고객의 정보, 고객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거지 상업적인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말은 다소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틀린 답은 몇 번이다? 2번이었습니다. 네, 133번 보겠습니다. 인바운드 고객 상담의 개념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아닌 부분입니다. 이렇게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나오면 바로 답을 찾아줄 수 있어야 돼요. 답 먼저 볼게요. 보험의 권유죠. 판매라는 단어가 안 나와서 그랬을까요? 권유라는 것도 결국 뭡니까? 판매에 대한 제안이고 추천이겠죠. 자, 판매를 하기 위해서 뭘 하고 있다? 인바운드 텔레마케팅을 활용하는 것이 얘다라고 하는데 당연히 틀린 말이겠죠. 어디에 해당돼요?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 판매와 연관이 있는 부분입니다. 수신자 부담 전화, 우리 080 전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신자 부담 전화도 인바운드 하나고
당연히 고객 주도형의 마케팅이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인바운드에서는 고객 만족을 실현하기 위한 서비스 마인드, 또 고객 만족 관리를 위해서 대기 시간 관리가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답은 1번이었습니다. 네, 우리 134번 보겠습니다. 촉진 전략 중에 판매 촉진 활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촉진에 대해서 4가지를 얘기하자면 광고와 홍보와 판매 촉진과 인적 판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판매 촉진이네요. 단기간에 매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들이다 볼 수 있습니다. 샘플을 제공하고 가격을 할인하고 할인권을 제공하는데 뭐예요? 우리 광고와 홍보는 어디에 해당돼요? 판매 촉진이 아니라 촉진에 해당되죠. 광고를 정리하자면 기업에서 비용을 지불하면서 제품과 기업에 대한 이미지, 이런 메시지를 고객에게, 대중적인 고객에게 일방향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 광고죠. 홍보는 어때요? 기업에서 비용을 제공하나요? 제공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업에서 통제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기사화되는 것, 우리 이것을 홍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틀린 답은 뭐다? 네, 3번이었습니다. 135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메일 나오죠? 이메일의 우리 가장 큰 특징은 빠르다. 다수의 고객에게 뭘 할 수 있다? 동시간에, 동시간대에 빠르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비용적인 부분은 어때요? 비용의 절감 효과도 상당히 크죠. 그럼 보겠습니다. 특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전달 속도 빠르고요. 또 1:1 마케팅이고, 또 하지만 부정적인 거는 고객 입장에서는 스팸 메일로 간주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자, 비용이 이게 계속 나옵니다. 다른 마케팅과 비교했을 때 비용에 굉장히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네, 틀린 답은 2번이었죠. 시장 점유율이 높은 상위의 기업들이 제품의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게 되면 다른 업체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간대요. 시장에서 누가 주도하고 있나 봐요. 시장에 주도하고 있는 기업. 그렇죠? 시장의 점유율이 높다라는 건 시장 점유율 그럼 얘기 들어갈까? 이런 시장이 있는데 전체 매출액이 100억이라 할게요. 시장 점유율을 그러면 이 안에서 우리 회사, 자회사가 우리 회사가 차지하고 있는 매출의 비율을 얘기하고 있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시장 점유율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장 안에서 가장 많은 걸 차지하고 있는 주도적인 기업에 뭘 따라가요? 가격 정책을 따라간대요. 선도 가격 전략. 우린 그것을 가격 선도 전략이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답은 몇 번이에요? 네, 1번입니다. 137번입니다. 포지셔닝 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기업의 내부 분석 정보입니다. 우리 포지셔닝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분석 기법, 시장과 고객 분석 또 할게요. 시장과 고객 분석 들어가겠죠. 또 경쟁사 분석, 경쟁 분석 들어갈게요. 경쟁사와 경쟁 제품 분석에 해당되겠죠. 자, 그리고 또 자사 분석이 있습니다. 자사에 대한 분석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뭘 물어요? 자사 분석이 바로 기업의 내부 분석적인 부분이겠죠. 그래서 아닌 것은 볼게요. 시장 점유율은 어디에 해당된다? 경쟁 분석에 해당된다. 계속 나오고 있어요. 경쟁 분석에 해당되는데 경쟁 분석에 우리 시장 점유율뿐만 아니라 현재 경쟁자, 잠재적 경쟁자도 해당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기업의 성장률, 인적, 기술상의 노하우다, 자사 분석 또는 기업의 내부 분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38번입니다. 아웃바운드 마케팅 시 상품을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라는 부분입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구매한 고객의 상품 후기는 주관적인 의견이 개입되어 있어서 뭘 한다? 활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죠. 다른 고객의 구매평은요. 그 상품을 구매 결정함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먼저 경험을 해본 사람들의 구매평이 고객의 구매 속도를 앞당길 수도 있죠. 그래서 많이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관적인 것에서 활용을 안 한다라는 건 틀린 답입니다. 네. 139번 보겠습니다. 고객 서비스 지향적인 인바운드 텔레마케팅의 도입 시 기업에서 인바운드 텔레마케팅을 도입할 때 어떻게 하라? 점검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라는 부분입니다. 정답 한번 더 볼까요? 자, 기업 내에서 고객의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또 어떤 동기부여 차원에서 성과 분석과 피드백이 있을 것인가? 또 소비자의 상담 창구 운영 능력이 있을 것인가? 이 세 가지가 인바운드 텔레마케팅 도입 시
점검사항 3가지. 이런 키포인트를 좀 봐주세요. 목표 고객 리스트는 우리 인바운드라 볼 수 있어요. 고객 DB, 고객 리스트, 데이터베이스 나오면 뭐다? 그렇죠.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답은 1번입니다. 포지셔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 틀린 답 먼저 볼까요? 포지셔닝 전략의 수립 절차는 자사 제품의 포지셔닝 개발, 재포지셔닝, 자사와 경쟁 제품에 대한 분석 순으로 되어 있다. 아, 그러지 않죠. 이 3가지로 순서를 본다면 먼저 뭘 해야 돼요? 분석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사와 경쟁사 제품의 포지셔닝을 분석하고 그 분석을 통해서 뭘 합니까? 자사의 포지셔닝을 개발하고 또 이렇게 확인한 후 포지셔닝에 변화를 줄 수 있는 3번이겠죠. 네, 마지막에 재포지셔닝이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답은 4번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포지셔닝 맵을 한번 좀 그려봐야 될 것 같아요. 포지셔닝 맵은 이렇게 포지셔닝을 시각적 2차원 또는 3차원으로 한 부분이겠죠. 어떤 우리가 X축에는 제품에 대한 품질, 제품의 품질이란 부분으로 가져갈게요. 품질이 이쪽은 가격적인 부분으로 가져갈게요. 가격이 여기는 저입니다. 2차원적으로 설명하고 있지요. 자, 어떤 A라는 회사는 제품의 가격도 높고 품질도 좀 높은 포지셔닝을 정했습니다. 우리는 좀 저가 전략을 할 거야. 그래서 가격도 낮고 품질은 다소 낮을 수 있어. 우리 B 회사가 하지요. 우리는 말이야 가격은 고가이고 그리고 제품 품질은 요 정도의 위치로 갈 거야. 이렇게 어떤 위치를 시각한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그죠? 포지셔닝 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141번 보겠습니다. 무점포 너무 쉬운 말이죠. 점포의 형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소매상 중에 무점포라 얘기하면 바로 형태가 없다. 홈쇼핑 당연하죠. 그리고 방문 판매, 그리고 텔레마케팅도 마찬가지로 점포 형태가 없잖아요. 또 뭐가 있어요? 통신 판매. 거의 비슷한 말이지만 통신 판매, 또 인터넷 판매 이런 것들도 다 뭐에 해당된다? 네, 무점포요. 소매점에 대해서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네, 우리 142번 볼게요.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가격 유형은? 라고 묻고 있습니다. 많이 나왔던 질문이죠? 어때요? 우리가 가격을 봤더니 뒷자리가 단수화하면서 어떻게 심리적으로 할인이 크게끔 느껴지게 해줬대요. 이것은 우리가 대략적인 심리 가격 결정법 중에 하나인데 정확하게 따지면은 뭐에 해당돼요? 심리가격 결정법 중에 이것은 우리가 가격을 단수화하는 단수가격 결정에 해당되지요. 아주 자주 나온 질문이에요. 가격의 할인율을 뒷자리를 조정함으로써 아주 할인율을 크게끔 느껴지게 한다. 이것을 심리가격 결정법이다 라고 찾을 수도 있고요. 또 심리가격이 없어 하면 단수가격으로 찾아주시면 되세요. 자, 143번입니다. 시장 세분화에서 인구 통계적 변수 많이 나오죠? 정리할게요. 시장 세분화 조건, 인구 통계적, 지리적, 심리적, 행동 분석적입니다. 자, 인구 통계적 변수에 해당되지 않는 것 답은 몇 번이에요? 개성, 어디죠? 심리적이죠. 심리적에 해당되는 거. 라이프 스타일, 개성, 사회, 계층, 관심 이렇게 해당될 수 있겠죠? 답은 3번이었습니다. 네, 우리 144번입니다. 대형 가전제품, 의류 등에 해당되는 소비재 유형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우리 소비재 유형 편의품, 대표적인 게 뭐예요? 설탕, 치약, 칫솔 이런 생필품을 얘기할 수 있겠죠? 자주 빈번하게 구입하고 있어요. 선매품입니다. 제품에 대한 가격, 스타일에 대해서 제품 간의 비교 분석을 통해서 구입하는 거. 우리가 의류, 가전, 가구가 해당될 수 있겠죠? 우리 전문품이에요. 아주 특별한 구매 노력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명품, 그리고 고급 자동차, 고급 카메라, 미술품 이렇게 대표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 평소에 탐색 의지 없다 얘기했죠. 해당되는 건 몇 번이에요? 선매품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145번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의 주요 장점이 아닌 것은 볼게요. 고객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요. 우리가 신규 사업을 진출할 때 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고객을 유치할 수 있겠죠. 기존의 고객에게 적극 활용해서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겠죠.
자, 기존 고객 중에 뭐 우량 고객 또는 타겟 고객을 발굴할 수 있어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은 고객의 관계 형성을 통해서 지속적인 관계, 장기적이죠.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단기적인 이익을 우선으로 한다. 아닙니다. 답은 1번이었습니다. 146번입니다. 일반적인 소비재의 유통 경로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제품이 생산자로부터 개발된 후에 이것이 최종 소비자까지 오는 일반적인 유통 경로는 어떤 걸 가지고 있냐라는 거죠. 당연히 첫 번째 누가 나타나야 돼요? 생산자가 있어야 되겠죠? 생산자가 있었습니다. 생산자가 누구에게요? 그렇죠. 어느 정도 제품을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대량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도매상에게 가죠. 도매상은 좀 더 고객에게 상품을 편의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소매상에게 갔다가 우리 소비자에게 가는 너무나 쉬운 문제지만 한번 정리하면서 봤습니다. 자, 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었습니다. 우리 147번입니다. 생산자가 광고와 인적 판매를 이용하여서 판매를 촉진하는데 어떤 유통 경로? 선택적인 유통을 활용하고 있대요. 우리가 선택적이다라는 거는요. 제조업체가 많은 소매상들에게 우리 제품을 사세요, 우리 제품을 취급해 주세요라는 겁니까? 아니죠. 어느 정도의 일정한 기준, 일정한 조건이 되는 그런 중간상만을 선택해서 자사의 제품을 판매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선택적으로 우리가 볼 때 이 선택적만 봐도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많이 많은 소매점에서 우리 제품을 취급하게끔 하는 건 개방적이죠. 그럼 선택적인 건 뭐다? 일부 선택해서 유통권을 부여하는 것. 그러면은요, 아주 극소수의 기업에게만, 극소수의 중간상에게만 독점권을 부여하는 거, 우리 전속적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개방적은 뭡니까? 편의품이죠. 편의품. 우리 선택적은 선매품. 우리 전속적은 뭐죠? 전문품이라고 해당될 수 있어요. 그럼 당연히 답은 뭡니까? 답은 3번인데 여기서 여러분 좀 함정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아주 인적 자원을 통해서 강력하게 판매를 하는 거라고 묻는다면 그거는 비탐색품이에요. 비탐색품은 인적 자원을 통해서 아주 밀착형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지요. 그렇게 묻는다면은 비탐색품이 될 수 있다. 이것도 좀 참고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148번입니다. 다음 중 인바운드 텔레마케팅의 활용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하는 부분입니다. 답 문제 볼까요? 자, 최근 080 서비스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발신자, 전화 건 사람이 돈을 내는 거예요. 고객 입장에서 어때요? 전 안 하면 되잖아요. 안 하고 싶어. 아유, 기분 나쁘죠. 우리가 인바운드 텔레마케팅의 특징은 고객에 대한 만족된 서비스를 실현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이미지를 제공하고 경쟁을 확보하고 고객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추구하기 위한 건데 전화 건 사람이 돈 내래요. 아니죠. 틀린 말이죠. 080 전화. 우리는 수신자 부담 전화였습니다. 틀린 답이었어요. 우리 14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잠재 고객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보겠습니다. 답 먼저 볼게요. 회사에 리스크를 초래하였거나 신용상태의 가입 자격증이 미달됐대요. 그럼 기업에서 어떻게 제공한 적정 수준의 기준에 미달됐네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 이 고객과 거래하고 싶어요? 아니요. 우리 거래 안 할 거예요. 기준이 안 돼요. 안 할 거예요. 그럼 잠재 고객은 뭐예요? 아직 거래를 하지 않았지만 향후에 거래할 가능성이 있는 고객은 잠재 고객이다 하는 거죠. 그럼 4번은 어떤 고객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부적격 고객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자격이 되지 않아요. 고객님의 신용 상태로서는 우리 회사의 카드 발급이 좀 어렵습니다. 대출이 어렵습니다. 부적격하다 얘기하고 있죠. 우리 1번과 2번과 3번을 읽어보시면서 잠재 고객에 대해서 정리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50번입니다. 고객이 구매 의사 결정 활동을 함에 있어서 어려운 이유, 상품을 구매 결정을 막 못해요. 어렵죠. 우리도 이거 사면 나중에 또 싼 거도 이렇게 또 있는 거 아니야? 상품에 대해서 내가 잘 몰라서 정보를 좀 알아보고 싶어. 난 요즘 직장 생활이 너무 바빠가지고 상품을 구매하고 쇼핑하고 이런 거에 시간이 되지 않아.
그렇죠. 우리가 상품을 구매하를 결정함에 있어서 근데 어려운 이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와 거리가 먼 것은? 라는 걸 묻고 있습니다. 다음 먼저 볼까요? 우리가 기술이 발달되어 제품의 품질이 굉장히 높아졌지요. 그런데 이런 성능에 대한 정보가 제한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no죠. no라고 얘기해 줄게요.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고객의 정보 탐색 능력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늘어났어요. 탐색 능력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정보가 제한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많은 정보를 탐색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틀린 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151번 보겠습니다.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에서 요구되는 프로모션 능력이 아닌 것을?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어떤 건 답일까요? 그죠? 당연히 상품에 대해서 사전 지식 정보가 풍부해야 되겠죠? 고객의 이야기에 반응하고 또 경청하고 당연하죠. 그런데 고객의 반론,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배송이 너무 늦은 것 같은데 디자인이 좀 아닌 것 같은데 품질, 무언가의 고객의 반응에 순응해야 돼요? 아니죠. 우리는 반론을 좀 극복해야 되죠. 반론을 극복하는 방법, 반론에 대해서 대응해야 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그런 반론을 극복하는 방법 중 대표적인 거 yes, but 고객이 다소 비싸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그렇죠? 고객이 좀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불편하다고 느끼셨나요? 어떤 질문법도 있을 수가 있겠죠? 다른 회사와 비교해서 어떤 강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반론 극복 방법을 통해서 대응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52번 보겠습니다. 심리적인 가격 결정법 중 우리 심리적인 가격 결정법 뭐뭐 있어요? 간습적 가격 결정, 단수, 명성, 유보, 최저 수용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는데 품질이 뭐래요? 품질이 뛰어나면은요. 가격이 비싼 거 아니야? 품질이 뛰어나서 명성을 내가 들어봤는데 그 명성대로 가격이 비싼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답은 명성 가격이죠. 우리 중거 가격 이거 비슷한 말로 우리 간습 가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유보 가격 고객이 지불할 의향있는 최고의 가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답은 몇 번이다? 4번이었습니다. 그리고 153번 보겠습니다. 시장 세분별 가격 결정법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는 것은 시장을 좀 세분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객을 집단별로 좀 나눴어. 집단의 특징별로 나눠서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중에 노약자 할인. 그렇죠. 유공자분도 많이 해드려야 되죠. 자, 청소년 할인, 어린이 할인도 해당되는 것. 바로 고객 집단별이었습니다. 제품의 형태별이에요. 우리 동일한 내용물이지만 어떻게 외형이 되어 있냐? 음료의 캔과 PT가 동일한 양에 따라서 금액이 되나요? 아니죠. 외형에 따라서 좀 더 가격적인 할인이 PT가 좀 더 많지요. 자, 입지에 따른 가격 결정이에요. 우리가 당연히 얼리버도 아니죠. 우리 공연장 가면은요. 저 요즘 공연장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뭐 로얄석, 그렇죠. 로얄석, 뭐 스페셜석 이렇게 좌석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공연장의 좌석에 따라서 이런 좌석의 형태에 따라서 다른 걸 대표적으로 입지에 따른 가격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별 가격 결정 주중에 할인해주고 그리고 비수기에 좀 할인해주고 런치타임 할인해주고 그리고 얼리버드 할인도 시간별 가격 결정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답은 3번이었습니다. 네, 154번입니다. 우리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의 장점이 아닌 것은 라는 거죠. 컴퓨터와 시스템을 전략적으로 데이터화하고 또 활용하고 있다. 다양한 마케팅 기법 활용한다. 고객 지향적이다. 기존 고객을 줄이고 신규 고객을 늘리기 위함 아니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고객과의 유지, 고객과의 관계 형성, 지속적인 관계 형성을 원하는 거죠. 관계 형성. 그래서 신규 고객보다도 기존 고객을 위한 타겟 마케팅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155번 보겠습니다. 서비스의 특성과 그 설명으로 잘못 연결된 것은 소멸성,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는 사라져버려요. 재고로 보관하기 어려워요. 돛단 내일 써야지. 그런 거 안 돼요. 사라진다. 이질성, 제공자에 따라서 서비스를 받는 사람의 성향과 상황에 따라서 뭐다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될 수 없다. 맞는 말이죠. 극복 방법 뭐예요? 차별화, 맞춤 서비스. 그렇죠. 유형성입니다. 유형성이요? 깜짝 놀랐네요. 자, 서비스가 눈으로 보이고 만지고 여러분 뭐 냄새도 맡으시고 그러나요? 아니,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은 무형성이죠. 그래서 제공받기 전에는 서비스 품질을 인지할 수 없는 것, 진열할 수도 없잖아요. 자, 동시성입니다. 서비스는 생산과 동시에 소멸된다. 우리가 이것을 동시성이라도 얘기할 수 있고 비분리성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분리성 나오고 우리 동시성 나왔는데 다른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분리되지 않는다. 생산과 동시에 어떻게 된다? 소비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이요. 네, 156번 보겠습니다. 아웃바운드 판매 전략 과정으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아웃바운드 보겠습니다. 판매 전략이래요. 처음에 이제 이 상품을 판매하려고 해요. 어떤 상품이냐?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어떤 걸 할까? 식판. 그래요. 유아 식판을 판매하려고 해요. 누구예요? 아이들의 유아 식판을 판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고객 데이터를 이렇게 봤더니 고객의 정보를 볼 수 있겠죠? 고객 정보 중에 고객의 고유 정보, 가족에 대한 생애 주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잠재 고객을 좀 파악할 수 있어요. 아직 거래하지 않았지만 또 거래 가능성 있는 고객을 파악할 수 있겠죠? 그 고객들의 좀 특징을 봤어요. 어떠한 또 특징이 있는지, 또 맞벌이를 하시는지, 이런 어떤 상열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특징이라든지 이런 걸 좀 파악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고객들 중에요, 좀 더 마케팅 목표를 달성하고 또 판매의 가능성이 높은 어떤 고객들이 있냐면 우량 고객이 있는 거예요. 와, 고객이 좀 지불 능력도 있고요. 그리고 어때요? 이런 거 관심도 좀 많은. 그래서 그 안에 스크린이 우량 고객을 추출하는 거예요. 추출해서 판매 활동을 진행하는 것.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한다? 네, 판매 전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었습니다. 너무 빨리 넘어갔죠? 네, 잠재고객 파악하고 잠재고객의 특성 정의하고 스크리닝, 판매, 또 사후 관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157번입니다. 가격 결정 역량 요인 너무 자주 나와요. 내부 요인, 외부 요인 나오고 있지요. 자, 보겠더니 이 중에 외부 요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우리 외부 요인 한번 볼까요? 법적인 거, 경쟁사, 그리고 사회 구성원의 관심 이런 것도 있죠. 또 수요 상황. 지금 수요가 시장에서 어떤지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시장의 구조. 시장이 지금 경쟁 상태가 어떤지 시장의 구조도 해당될 수 있겠죠. 또 전반적인 경제 상황도 포함될 수 있어요. 자, 이런 것이 포함될 수 있는 건데 아닌 건 뭐다? 우리 3번 마케팅 믹스, 마케팅 목표, 또 조직의 형태, 기업의 가격 정책 전략들 이런 건 내부 요인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158번 보겠습니다. 가격 결정에 있어서 상대적, 많이 나온다고 했죠? 상대적 고가 전략, 상대적 저가 전략입니다. 자, 지금 뭐예요? 상대적 고가 전략이 적합한 경우가 아닌 것은 라는 겁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다라는 건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높다라는 거죠. 이 높다라는 건, 탄력이 높다라는 건 언제? 저가예요. 여러분, 높다, 저가예요. 반대로 보세요. 그러면 우리 고가 전략 어때요? 가격 탄력성이 낮아야죠.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낮아야죠. 가격이 올렸다고 수요가 줄고 가격이 내렸다고 많이 사고 이렇지 않아요. 어때? 제품에 대한 만족도,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있는데 그래서 가격 탄력성이 높을 때는 저가다. 틀린 답은 몇 번입니까? 네, 1번이었습니다. 우리 159번 보겠습니다. 인바운드 텔레마케팅 활용 분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라는 질문입니다. 자, 시장조사 아웃. 그냥 갈까요? 시장조사 우리 아웃바운드. 가망 고객 획득 아웃바운드. 자, 대금 회수 계약갱신 아웃바운드. 당연히 답
그렇죠? 문이나 주문상의 접수. 그래요. 우리가 이런 문제를 계속 풀다 보니까요. 이제는 딱 문제만 나와도 여러분 답이 바로바로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강보다 강의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지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문제를 딱 보면 답이 지금 바로바로 보이실 거예요. 우리가 판매 관리를 계속적으로 풀어보고 있거든요. 지금이 159번이지만 250개의 문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50개까지 문제를 다 풀게 되면 자, 시험지를 딱 받으면요. 답이 바로 보여요. 네. 자, 160번입니다. 마케팅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라는 부분입니다. 이 문제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이렇게 좀 깊이 있게까지 저희가 학습할 필요는 없어요. 단지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보시면 돼요. 틀린 답을 먼저 볼게요. 자,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마케팅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은 자료, 모형, 통계 또는 이것을 최적화하고 우리 Q&A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볼 수 있습니다. 뭐 자주 나오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이 2번에 대한 보기 2번에 대한 내용 또 나머지 3개에 대해서만 좀 읽고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